한 분당 3분씩 시간을 드리고요. 이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실까요? 이 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노인들을 이 질병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의료복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4대 중증 질환 정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 재정 소요를 연간 1조 5천억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 5천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까지 다 부담한 의료비를 합치면 3조 6천억이 되거든요. 어떻게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 질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더 늘려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4대 중증에서부터 먼저 하겠다. 지금 민주당 경우는 무상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그런 질환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제가 묻는 것은 1조 5천억 원으로 4대 중증 질환 다 책임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제외되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너무 들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MRI 검사라든지 이런 선택진료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 보험급여화를 해야만 전액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얘기를. 간병비를. 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다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마탄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는 이 비보험급여를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비급여를 갖다가 그렇게 비급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좋습니다. 지겠다고.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다음에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 치료비만 본인 부담비가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을 가능하겠습니까? 암 질환만 갖고 1조 5천억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 발언 시간이 박 후보님 많이 남으셨고 문 후보님 한 40초 정도 남으셨는데 좀 더 발언 시간 쓰시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채무 감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은 이제 안 해도 되도록 적어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런데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대형 병원 이런 청소용역 노동자들 아무리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 원청에서 최저가 입찰만 하니까 다 용역업체들은 다 이 최저임금만 하죠. 그 최저임금을 올려야 이분들 월급이 올라가는데 8월 7일 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 후보께 이런 질문 왔었죠.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냐? 대답 못 하셨는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얼마인지 그동안 좀 파악하셨는지요?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한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 시급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뭐 그때 아마 그거를 잘 못 보시고 그 잘못된 그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에 대해서 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4,580원. 내년은 얼마인가요? 근데 여기 4,860원. 네. 근데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는 몇 명인가요? 근데 이런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거를 상대가 모르면 골탕을 한번 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바쁜데 스무고개 하듯이 요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뭐 그 저기 학생들이 너 이거 숙제 해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도 대선 후보 토론이 좀 이상하지 않냐. 궁금해하신 서민들 말씀 잘 말씀 들었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정치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증세를 싫어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공평입니다. 나는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서 세금 다 냈는데 고위층은 세금 안 내고 비자금 만들고 검은 돈 상속시키는데 왜 그 고위층들한테서 세금 철저하게 걷지 않고 나보고 더 내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께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비자금 아닙니까? 전형적인 지하경제죠.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 원만 당첨이 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냅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에 음마아파트 30채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는 제가 세금 냈는지는 안 여쭤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고 또 저는 뭐 그 한번 한 약속은 또 꼭 지키니까 답은 이미 드렸는데 아니요, 세금을 내셨는지를 여쭤보는 과거의 건데요. 일이고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를 하실 것일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후보로 끝까지 뛰실 생각이 아니라 이제 단일화를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완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뭐 맨날 그 우리 서민들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혈세. 네. 예.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 카운터를 잠깐 좀 세워주시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복지 문제에 관해서 좀 자유 토론을 하는데 물론 이정희 후보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답변을 하시는 과정인데 가능하면
주제를 좀 벗어나는 토론은 삼가해 주시고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두 분의 발언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주제로 좀 다시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희 후보가 좀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발언하시죠. 제가 복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정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실제로 복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소득층 다 재산 숨겨놨다. 이러면 누가 서민들이 세금 낼 기분이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통령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면 세금만큼은 깔끔하게 난 정말 다 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하셨고 저는 세금 내셨냐 이걸 여쭤본 건데 전파 낭비는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파 낭비를 하신 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거는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기억하십시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자, 질문 좀 드리죠. 아니, 제가 이거 그러면요. 좀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혼자 세금 문제 질문하시면 안 다시 되고. 때문에 상호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예, 발언하시면 저도 또 됩니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근데 이 후보께서는 이제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전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고 또 1년 동안 병원에 내는 금액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뭐 간병 서비스도 보험 적용을 하는 등 결국은 이제 무상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그 공약집을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원은 마련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9년에 이 공약을 채택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국가부담 지금 20%도 사실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돼 있는데 40%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13조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달 체계를 바꿔서 좀 더 시민들께서 그 의료질 주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저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요. 질문 드리죠. 증세를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고소득층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해서 질문 계속 좀 드릴게요. 세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81년도에 성북동 집 재벌 총수한테서 거저 받으셨잖아요. 세금이라도 박 후보 돈으로 내셨어야죠. 그때 6억 원 받으셨으니까 돈 있을 때잖아요. 왜 세금까지 그때 안 내시고 보는 돈으로 한 푼도 부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번과 똑같이 그 룰을 갖다 계속 어기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사회자한테 이미 주의도 받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를 걷으시겠다는 건데 부유세를 걷어서 조성한 재원으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다.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이정희 후보하고 같은 당을 하셨던 유시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보님은 이제 발언 시간 다 되셨고요. 이정희 후보님은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세금 내지 않으면서 세금 국민들에게 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는 겁니다. 고소득층 증세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무상의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단계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만큼 재원 필요하니 한 걸음이라도 가자 해서 사회가 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고위층이 계속 비자금 계속 놔두면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 못 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